그린 작품으로다 본 게 요거예요. 하늘천자예요. 그리고 사람 자를 보면은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나아가는 인류 진화 계통들을 대한 듯 그렇게 되겠는데, 보통 이렇게 사람 자를 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옆으로 서 있는 분, 이렇게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처음엔 원숭이 이렇게 돼 있다가 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런 쪽의 옆모습이고, 요거는 뭐냐면 정면이에요. 다리를 딱 벌리고서는 정면이고, 이제 그렇게 다르죠. 그리고 이 위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게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나아가는 인류 진화 계통들에 대한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걸어가는 사람의 옆모습이죠. 따라서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표현할 때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하늘이었고, 존재자는 천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인이란 하늘이라는 공간에 머무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신인 동시에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사는 사람을 우리는 나라 이름을 적도어로 붙여가지고 미국 사람이라고 부르곤 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사는 사람이기에 천인 또는 하늘 사람이라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따가지고서 얘기한 거예요.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하듯이 하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늘 사람이지 하늘의 신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하늘의 신까지 포함했지만 마찬가지로 하늘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인 또는 하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환경을 존재에 곁들여 부르는 예고, 그의 직업이나 신분을 그에게 직접 보여야 부르는 예는 얼마나 가능합니다. 이름은 따로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 작가님, 시인님, 목사님, 군인, 민간인 하듯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 가지고 뒤에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목적을 갖다 더 붙여놓는 거예요. 그 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분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군인은 군 사람이고 인도 사람이다. 군인 그러면 이렇게 뭐 군인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군자 하나만 들어요. 군자 한자만 해도 군인이에요. 군사 군자니까. 그런데 뒤에다가 인자를 또 붙였어요. 군인인 사람이에요. 직역하면 군인 사람인데 묶어서 군인이죠. 옛날에는 이게 그 장갑차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있었죠. 요즘만 장갑차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자동차라고 하는 게 바퀴가 달려서 뭔가 굴려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물자를 싣고서 가야 되는데, 그걸 다 등짐을 지고 가다 보게 되면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60kg 몸무게가 나가는데, 요즘 말고 옛날에, 지금 70kg 나가면, 몸무게가 60kg 나가면 60kg를 겨우 짊어집니다. 자기 몸무게를 넣으면 벅차죠. 내가 만약 100kg가 나간다면 100kg까지 짊어져도 됩니다. 근데 더 넘어가면 그때는 좀 문제가 커지겠죠. 그것처럼 군인들이 만약에 100명이면 한 사람이 60kg짜면 6,000kg, 6톤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6톤. 100명이 짊어지고 가도 6톤을 겨우겨우 짊어지면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게 되면 6톤 같은 것도 옛날에 마차 끌면은 말이 몇 마리 끌고 끌 수가 있었거든요. 단 마차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모든 마차는 요 차라고 하는 것은 수레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생기냐? 바로 군인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군인들은 뭐가 없죠? 위에다 장막을 씌우긴 씌웠는데 뭐를 안 했냐면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누군가를 알아챌까 봐서 위에다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머리예요. 군인들은 민간머리예요. 만약에 민간머리가 아니고 난 장수야 라고 있다가 했으면 그 사람은 화살바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민간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점이 없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신분을 표시하지 않은 군인의 수레예요. 군인의 수레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수레의 임금이 그 왕이라든가 누가 타고 가는 수레에 그 왕을 표시했다면 화살이 다 그 수레에 집중될 거야. 상대방 적의 화살이.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저분은 우리의 군주가 모시고 타고 계신 수레. 이건 군인 자기네들만 알아요. 딴 적에서 모르죠. 그래서 군사분자가 위에 요게 없어요. 요게 점이 없어요. 민간머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군인이 뭡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도 다 똑같은 건데 군도 사람이고 인도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도 마찬가지. 민간도 백성민자도 사람이고 간자는 뭐죠? 그런데 인간과 합친 거는 사이간자죠. 왜냐면 이 세상의 인간 그 다음에 뭐 민간 이 간자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시간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간이 있어요. 간이 있는데 이 간이라고 하는 건 더불어 산다는 뜻이에요. 간은 더불어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민간도 마찬가지로 백성과 백성이 혼자 사는 게 백성과 백성이 함께 어우러 살기 때문에 민간이 되는 거예요. 시간도 시각과 시각 사이가 없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과 어떤 점이 그 중간에 연결되어지는 매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게 왜 들리는지 아시죠? 기본적인 좀 물리학이지만 이건 뭐가 있죠? 매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에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가지고 매질이 이게 울리면서 상대방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완전한 진공 상태로다가 우주 밖에 가서 진공 상태가 되면은 제 입이 빵긋빵긋 하는 건 보이는데 제 목소리는 안 들립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안 들려요. 왜? 매질이 없으니까. 공과 공 사이에 매질이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질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짓거리는 소리가 상대방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입은 뻑뻑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래비티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 밖에 저 우주 밖으로 600km 밖으로 나가가지고서 한데 입만 빵긋빵긋 하는 걸 보면서 짐작도 하지만 뭘로? 전자기파로는 들려요. 다른 건 다 안 들리는데 전자기파로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리가 전자기로만 자기한테 들려오는 건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냥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전자기는 햇빛과 마찬가지로 진공이고 이런 떠나서 다 어디든 가니까. 그렇게 간이 있는데 인간이 있고 민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걸 하나로 묶어봅니다. 그냥 인간 속에다 민간을 묶어서. 그래서 삼간을 얘기하는데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에요. 요 세 가지만큼 반드시 간이라고 하는 세 개가 없으면 절대로 성립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 보면은 요게 때시자잖아요. 이거 잘 안 나오네. 이게 나를 짜잖아요. 그리고 요건 뭐예요? 흙이죠. 흙은 흙인데 작은 흙이에요. 마리초자는 얼마 안 되는 소량의 흙이에요. 그것처럼 요 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요거 쪽은 시간의 개념, 절차자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은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간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간자에 뭐 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간자에 이게 뭐죠? 문문자죠. 문문자는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갈라놓는 어떤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냥 가운데 이렇게 허허벌판에 저 해수욕장에 문 하나만 덜컥 세워놨어요.
그럼 그 문을 보고서 저쪽하고 이쪽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일주문의 원리가 그겁니다. 일주문에 가면 절에 가면 일주문이라는데 저는 일주문 그러면 기둥이 하나인가 보다 그랬어요. 일주문 그랬잖아요. 하나 일자, 기둥 주자, 문자니까 아마 일주문을 기둥이 하나일 거 했는데 행사에 더 들어갔는데 웬걸 양쪽에 기둥이 또 서 있는데 이거 기와만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데 지붕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지붕은 이렇게 되고 저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붕을 지을 때는 같은 방향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 지붕이 있고 저쪽 지붕 용마루 저쪽이 그래가지고 달리 엮여져 있죠. 이거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쪽하고 저쪽 앞뒤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바깥 공간과 안 공간을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일주문이더라고요. 근데 일주문은 뭐가 없어요?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나가는 사람은 마음대로 나가도 되고 들어오는 사람은 마음대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쓰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가는 놈만 붙잡고 들어오는 놈은 안 막는다 그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나갈 수가 있는데 막지도 끌어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마치 천당이나 지옥처럼 천당이나 지옥도 마찬가지로 누구도 권하지 않고 누구도 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고 안 가고 그래요. 선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아무리 가라고 뒤져 밀어도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는 안 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문의 어떤 그런 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일주문을 통해서 뭐죠?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러 나오시고 중생은 부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이 일주문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건 뭐죠? 출입 자제의 뜻이죠. 출입 자제. 나고 드는 것은 자제의 뜻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이 문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킵아웃을 딱 써놨다 하더라도 일주문만큼은 킵아웃하고 상관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려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 일주문인데 일주문 요 문 안에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건 공간인데 여기에 시간이 들어있어요. 날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날일자가 들어서 이건 시간 속에 시자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는데 간자에도 시간과 공간이 있네. 시간 공간이 같이 있어. 이건 지금 우리가 하늘천 따지를 굳이 안 하더라도 이건 앞으로 다 나올 거리인데 미리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늘천 따지에서 아직 안 넘어가지? 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2시간 반 동안 논스톱을 하면 8시 반까지니까 2시간 반 동안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 아까울 게 없어요. 천자는 하늘천 따지 가면 누가 4글자 가지고 3년 동안 하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가지고 계신 그 교재 맨 뒤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맨 뒤에 6페이지 보면 맨 뒤에 보면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 걷는 걸 언제 보여야 네 글자는 어조 사일세. 천지 현황 네 글자를 3년 읽으니 언제 보여야 네 글자를 언제 마칠까. 천지 현황 3년 독하니 언제 호야 하시필고를 많이 써요. 하늘천까지 거무령 누르방을 3년 동안 하는 거, 3년 동안. 그럼 언제 가서, 언제 호야를 언제 가서 할 거? 그거예요. 네 글자를 3년을 읽으니까 40글자에 하려면 30년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60년 한 답이 다 되더라도 겨우 몇 글자 하겠어요? 80자밖에 못해요. 한갑이 되도록 80자밖에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네 글자 속에 우주 전체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주 전체의 원리가. 하늘천까지 거물령 누르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뒤에 나오면 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다 이해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을이 왔어요. 가다 보니까 빨간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 빨간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길을 가다 보니까
노란 은행나무 잎이 너무 아름답네? 은행나무 잎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제, 가을이 왔는가 봐.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가을을 확인할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이 가을을 확인하려면 온 상천을 다 다녀봐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그 단풍잎 하나에 천하의 가을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풍잎 하나만 보고도. 보니까 바다에 가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물이 출렁 있는데 바다가 무슨 물일까? 손가락을 찍어 먹어봤었는데 짜요. 이것만 짠게 저쪽 물도 짤까? 중간중간 다 가면서 찍어 먹어봐도 똑같이 다 짠 거예요. 그럼 바닷물 전체를 맛을 봐야 바다가 짠 걸 알까요? 아니야. 한 번만 찍어 먹어봐도 바닷물 전체가 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굳이 텔레비 수정법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 모든 바닷물은 35%이라고 하는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그 소금 바닷물이 3.5%인데 per 밀그램이면 1000분의 1이고 퍼센트 하면은 100분의 1이잖아요. 근데 3.5%가 이제 미리로 얘기하면 35ml가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35니까 35%밀로 되어 있는 그 소금물의 짜기를 여기서만 막아주는 하는 게 전 세계를 다 안 돌아봤는데도 여기서 그냥 하나 쫙 찍어 먹으면 다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자문, 하늘천까지, 거무령, 누방 요 네 글자를 하다 보면은 뒤에 반개 학문들 이거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다 네 글자의 엄매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도가 뭐 오늘 네 글자밖에 안 나가는 거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학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아름다운 맛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그래요. 내게 주어진 내가 먹을 수 있는 적정량을 먹어야 돼요. 음식은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와 다르거든요. 학문의 세계는 그와 달라가지고 굳이 이 내 앞에 온 요 음식물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우리가 섭렵할 수 있으니까 요걸 꼭 다 먹어야 되고 그 뒤에 다 먹어야 되지 않아도 돼요. 학문의 세계는 그래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은 천지현황 네 글자를 3년 읽으니 언제 호야 네 글자를 언제 마칠까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그 밑에다가 원래 천자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붙여놨죠. 여러분 천자문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천자문 이제 옛날 글자는 이렇게 썼더라고. 이게 잘 안 뜨니까 금방 말이지? 뭐 많이 먹네? 말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이렇게 펌프질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중에 붙여주세요. 이게 문 이렇게 돼 있어요. 글자 보이세요? 네. 천자문. 옛날 사람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것들이 많아요. 대웅전도 이렇게 대웅전 써야 되는데 대웅전 이렇게 써야 돼요. 보면 여기도 대각성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다고 여기 대각성전도 용성선언도 아마 그럴 것 알겠는데 우선 천자문인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문자천이에요. 문자가 1000개나 들어있어요. 이 속에 문자가 1000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만 읽을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도 돼요. 문자천이에요. 문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문이 있고 자가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미의 성격이라면 자는 아들의 성격이죠. 문이라고 하는 한 문장을 얘기한다면 자라고 하는 그 문장 속에 있는 한자의 알갱이를 얘기하죠. 염주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염주 전체는 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염주 알갱이는 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자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씩 다 꿰어놓으면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천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다 천자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자문은 몇 자씩, 한 줄이 몇 자씩 되어 있죠? 네 글자씩 되어 있죠. 그래서 네 글자로 된 거는 갖다가, 명이라고 합니다, 명. 이거 안 나오지? 요거 다시 써도 되나? 예. 네, 다시 써볼게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거 화이트보드보다 분필을 쓰다 보니까 거기 헷갈렸는데, 화이트보드가 이게 쇠금변에다가 이거 색일 이름 명자 쓰는데 색일명 그럽니다. 색일명. 명이라고는 색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한 문학의 한 장르를 얘기합니다. 문학의 장르에는 이거 말고도 적격부라해서 부도 있고, 어부사처럼 사도 있고, 출사표처럼 표도 있고, 이것처럼 천자명처럼 명도 있어요. 신신명, 우리 신신명인데, 신신명도 요 명자 쓰거든요. 지도문화인의 유형만택이라는 말 있잖아요. 통연명백하리라, 단막증이하는 통연명백하리라 하는데, 그 네 글자씩 되어 있는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혹시 이렇게 보면 용성, 대, 종사, 비, 명, 이렇게 하고 병서, 병사로 써요. 요건 제가 용성, 대종사, 비명, 비명 이렇게 써요. 이렇게 다 이제 한글로 썼는데 사실 한문으로 써야 되겠죠. 비명, 병서 그런데 용성, 대종사의 비와 함께 비명과 함께 아울러 설을 썼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 설을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산문자를 쓰고 나가지고 모든 비문은 뒤에 가가지고 네 글자씩 딱 썼어요. 네 글자씩. 네 글자씩 쓰는데, 이렇게 네 글자씩 쓰고, 이렇게 또 써요. 이렇게 네 글자씩 쓰고, 근데 네 글자씩 쓰는데 반드시 이게 네 줄이 기본이에요. 네 글자씩 쓰는데 네 줄이 기본이에요. 영은요. 때에 따른 두 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줄도 들 수 있고, 첫 번에만 네 줄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줄을 써도 좋고, 아니면 여덟 줄을 써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거는. 처음에 기본이 네 줄이고, 그 다음에 여섯 줄이 될 수도 있고, 여덟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네 글자씩 맞짝을 맞춰놓은 그 신기에 있어요. 저기 용성선 살탑이라고 저 해인사가 한번 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를테면 성철 스님의 어떤 그런 살탑 비명 병사에도 명이라고 하는 하나 여기 네 글자씩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네 글자씩 되어서 요걸 갖다 우리가 명이라고 그래요. 그럼 천자문은 네 글자씩 되어 있으니까 뭐 해야 되나요? 문학의 장르 속에서는 명이라고 하는 문학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문이 아니라 천자명이래야만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섯 글자로 되어 있는 걸 오원절구라고 그래요. 오원절구. 그러니까 다섯 글자씩 되어가지고 끊어져 있는 구절이다 해가지고 오원절구라고 그러고, 또 칠원절구도 있어요. 칠원. 이게 칠원절구도 있는데, 일곱 글자씩 되어 있는 거예요. 칠원절구도 있고, 다른 여러 말도 있습니다만은, 율시라고도 해요. 이건 왜냐면, 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적당한 어떤 그런 룰이 있잖아요. 어떤 운율이 있으니까, 일곱 자씩이나 다섯 자씩 된 거는 다 거의 율시라고 그래요, 율시.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이 명 같은 경우를 하이쿠라고도 오원절구도 하이쿠라고 그래요, 하이쿠. 근데 거의 다 네 글자나 다섯 글자는 하이쿠라고 하는 거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하이쿠는 거의 네 글자씩 되게 많죠. 그런데도 다섯 글자도 하이쿠라고 그래요, 일본어에서는. 근데 그것처럼 이 천자문은 천지 현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호야까지가 250개로 된 명입니다. 250. 그래서 250 곱하기 4는 천이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뒤에 뭔가 두 줄 정도가 더 있어야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천자로 딱 끝내버렸어요. 그 뒤에 천 글자가 뭐냐면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모든 그 천자문은 뭘로 되어 있냐면 모든 글이 중국 사람들 글을 쓸 때 운율을 붙입니다. 운율 아시죠? 한자를 한시를 한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운율인데, 운율을 모르면 한시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맛이 안 나요. 그 운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편 같은 걸 이제 성서의 시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소서, 뭐 이렇게 도와주소서, 뭐 이루소서 이렇게 가지고 뒤에다가 그 아주 그 이제 간절한 어떤 의미를 붙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무언가 마음의 어떤 그 느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운율이에요. 그런데 천자문에는 자그마치 250자면은 절반이면은 125 운율이 있어야 맞아요. 근데 127 운율이 있어요. 127 운율이 있어요. 운율이 그 두 개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천지현황입니다. 천지현황. 이게 황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이응받침인데 화에다가 이응받침에서 황으로 나오죠. 한글 써있는 딱 같은데 이게 주, 홍, 황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저를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것도 황이에요. 발음이 같게 나오죠? 천지현황, 우주공황의 발음이 같은데 요건 원래 두 줄마다 한 번씩 운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만큼은 네 자마다 한 번씩 운율이 들어갔어요. 운이 들어갔어요. 운이 붙은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천장 맨 끝에 가면은 거기에 또 똑같이 이렇게 이런 게 나와요. 중간은 다 두 줄에 한 번씩이에요. 그 다음에 우중은 1월 영측, 1월 영측. 이렇게 되어 있나? 1월 영측. 이렇게 되어 있죠. 진수, 열자 하나 이렇게 했나? 이 열자가 여기 없지? 여기 없죠? 밑에. 재미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측이라고 발음돼요. 측이라고 발음되는데 여기는 장으로 돼 있죠. 앙이 된 거예요. 황에서 앙. 여기도 황에서 앙이 되죠. 화앙. 근데 장이잖아요. 요건 다 똑같이 운율이에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차한, 올레 이렇게 되죠. 더울서 가랑이죠. 잘 못 외우는 사람 아시네. 왕자예요. 차란 올레 더울서 가랑 맞나? 네, 맞습니다.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 됐어요. 차란 올레 더워서 가랑 가을추 거들수 겨울동 감출장인데 요것도 왕자인데 요것도 운율일 것 같지만 사실 운율은 아니에요. 운은 아니에요. 여기서 요게 운이에요. 장자와 같은 장자고 이것도 왕자하고 같은 황자와 비슷한 발음 소리값은 비슷한데 우리 소리값 비슷한데 요거는 아니고 요건 다 같은 저거예요. 요거는 이제 운율이 8자마다 한 번씩 붙어요. 저거랑 가을, 추워도 겨울, 윤달윤 그냥 지금 보세요. 윤달윤, 나물려 이렇게 쓰나? 이룰성, 헬세죠. 법충률, 고를조, 벼양. 그래서 여기도 양으로 납니다, 발음이. 여기는 세로 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세는 운율에 안 들어가요. 여기서 운에 안 들어가면
요 양, 장, 왕, 요 왕은 이제 아니지만, 이건 아니지만, 장, 황, 이런 건 다 운에 들어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같은 게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선까지 가게 되면 요 운이 바뀝니다. 운이 바뀌어요. 일단은 뭐 우로 바뀐다든가 어로 바뀐다든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앞에서 쭉 나가는 거는 한참 동안은 이 아라고 하는 그 모음 밑에 이응이 붙어요. 아라고 하는 모음 밑에 이응이 붙어요. 앙이 붙어요. 양도 양, 야앙 그러잖아요. 야앙. 길게 양, 장, 우왕, 이게 앙이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같은 운율이 계속 붙어나가면 그게 두 줄마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운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운율을 붙여가지고 시를 지어야만 그 시가 명시가 되고 그 시를 비로소 우리가 읊을 때 여기 송서유창 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시면 그걸 가지고 예나서는 그걸 가지고 시조를 읊고 송선을 하고 유창을 했던 거예요. 요게 반드시 필요해요. 요게 없으면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한문을 한문을 잘 몰라서 그런데 요거는 중사람들이 보면 그냥 대충 압니다. 왜냐면 읽으면서 우리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 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시여 이렇게 하지 부처님 시응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뒤에 가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맞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아내요. 그렇지. 나의 아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뒤에 뭐가 붙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시를 맛깔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현황, 우주공황, 일월영식, 진수열장, 요 장, 황장, 장, 양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다 끝에 가지고 이렇게 하소서,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시편의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시편이 성서의 시편이 이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글보다 이 글보다 훨씬 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이거 천장을 만든 사람이 이름이 주흥사죠. 주흥사. 근데 그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1500년대 양나라 무제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걸 1500년대에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명을 쓴 거예요. 그것도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룻밤 사이에 썼다고 그래요. 하룻밤 사이에 이 멋진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더 긴 것도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써보니까. 제가 1993년도에 용성 어록을 처음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 번역을 했는데 그때 그 번역하는 것은 18일 걸렸어요. 18일. 원고 매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게 한 2,600매 정도 됩니다. 주석 빼놓고 원문 번역만 한 2,600자 정도 돼요. 200자 원고지로 그걸 갖다 18일 동안 썼으니까 평균 하루 150매 손으로 쓴 거예요. 그걸요. 평균 하루 150매 쓰려면 원고가 150매면 몇 자죠? 150 곱하기 20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천인가요? 아니. 10장이면 기본적으로 2만 자죠. 그러면 150장이면 3만 자가 맞습니다. 그럼 3만 자를 썼는데 3만 자를 하루에 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보통 한문을 갖다가 볼 때 한문이 일이라고 그러면 한글은 2.5대 1이에요. 2.5대 1이에요. 이게 한글이에요. 그냥 한문이 이게 네 글자면 천지현황 네 글자면 요거를 번역하게 되면 2.5배를 하면 얼마쯤 될까요? 2배면 8자고 5배면 10자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자 정도로 번역을 하면 딱 어울려요. 네 글자로 천지현황 우주공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운율에 보면 우리 운율은 보면
그렇게 맞긴 맞지만 우리 운율에는 4, 4, 5성이 딱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네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를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조금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로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노래 가사도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은 네 글자, 네 글자, 여섯 글자지만 어쨌든 네 글자, 네 글자, 다섯 글자 정도가 가장 기본. 마르고 닳도록은 여섯 글자인데 다섯 글자의 우문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처럼 보통 4, 4, 5송이 그 노랫말로서는 거의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노랫말이에요. 노래를 부르기 좋으니까. 노래나 생각나는데 한번 노래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 바다에 어디가 분다 사존내 공감이여 해라 해가 아침에 넘치 없이도 혼자 한번에 죽누나 사존내 공감이여 해라 공감이여 어저께 그 개막식, 패럴림픽 개막식을 보니까 패럴림픽 개막식에 이렇게 잔잔하게 나오는데 네덜란드인가 그쪽 좀 나오는데 난 선수들이 가는데 요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군방 타령이 나오네. 군방 타령. 그 군방 타령 한번 해줘. 군방. 군방 타령이에요. 군밤이 뭘까요? 근데 이걸 보니까 사전이고 뭐 인터넷이고 다 들어가서 어디다 봐도 군밤은 뭘로 되어 있어요? 군밤이에요. 밤은 먹는 밤은 먹는 밤인데 찐밤이 아니라 군밤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가사에 보면 에헤라 생률밤이라고 얘기해놨어요. 생굴밤이 아니라 생군밤이 아니라 생률밤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쓰는 국어사전에도 가면 국어사전 들어가면 국어사전에도 군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워 먹는 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썼냐면 이게 옛날에는 군밤이 한때 우리 양식이 되었지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뒤에다 이렇게 썼는데 근데 그거는 그 군밤은 아닙니다. 그 군밤은 아니고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 뭐래? 군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군소리 되게 싸네.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목적 없이 밥을 짓거나 쇠죽을 쓰거나 이런 거 없이 국을 끓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불 때는 건 뭐라고 그래요? 군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그냥 나무 그냥 이렇게 막 흙기 보는 거 뭐죠? 군문이라고 그래요. 군문이라고 군문. 이 군눈인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눈 때문에 뭐가 있냐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 눈 가지고 쓸데없이 막 남자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눈 때문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본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느끼는 사람이 취하게 나를 느끼하게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게 군눈이에요. 근데 여기서 군밤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군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으로 그냥 지내는 밤이에요. 군밤이에요. 보세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바람 부네 그러잖아요. 그거 같은 연결선입니다. 연평 바다에 얼싸 봄바람 분다 얼싸 좋네 하 좋네 군밤이 이게 봄바람일 수도 있지만 밤바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가사에는 봄바람으로 나옵니다. 밤바람이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땐 밤바람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냥 밤바람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살 수 없이 밤에는 바다에는 부니까요. 항상 아침에는 바다가 짐이 식어 있어요. 식어 있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 바다가 산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아침부터 오전이 되면 바다가 데워지면서 바람이 위로 산 쪽으로 올라부리죠. 해안 쪽으로 이렇게 불잖아요.
오전 중에 바다가 반대로 저 산에서 내리부는 바람은 없습니다. 오전은 항상 바람이 바다에서 위로 불어요. 산 쪽으로. 그리고 오후에는 반드시 바람이 해질녘 무르면 그때는 반드시 바람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킬리만자로 거기는 제가 2000고지에 살았는데 여기가 킬리만자로가 이렇게 있고 작은